안녕하세요. 니트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이반 일리치 책이어서 약간 겁먹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읽혀서 솔직히 놀랐고요. 그래서 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잘 팔린대요, 정말. 이반 좋은 일치 책이 책이니까.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려워요. 이게 이반 일리치 읽기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삶이 바뀌는 공부 그리고 음, 자율적인 삶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음, 와닿았거든요. 음, 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 건강에 대한 병원이 병을 음. 만든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따뜻한 물로 자기 몸을 아침에 일깨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내 삶에도 많구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 선생님 책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정말 마셨거든요. 근데 약간 감각적 음양탕으로 드셔야 돼, 음양탕. 그냥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예, 집에 보이차가 있어서 그걸로 마시기는 했는데 뭔가 약간 감각이 깨워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바일리치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념이 아니라 이바일리치가 쓴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약간 이해되기 그러니까 제가 제 역량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삶이 바꾸는 공부를 하는데 이바일리치의 어떤 개념이 선생님 삶을 가장 많이 바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책 말고 다른 책들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반일치 세미나를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정말 현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을 읽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책으로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그러니까 약간 일리치 책이요? 급진적이고, 예, 예.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처음에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고 음, 느꼈거든요. 음, 저도 음, 처음에 읽을 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삶을 바꾸는데, 정말, 예. 큰 울림을 주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런 걸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공간 세종에서 일리치 세미나를 하시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문탁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삶의 비전을 찾으려고 친구들 9명이 이제 이반 일치 세미나를 시작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반 일리치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에, 바로 질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로 가요. 이게. 예. 이게 들레즈를 읽으면 베르그송을 읽고 싶어져요. 예를 들면 이게 들레즈를 읽으면 베르그송을 알아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심ong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칸트를 읽으면 나 데카르트를 안 읽었는데 데카르트를 읽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반 일리치를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드레시도 읽고 베르그송도 읽고 칸트도 읽어야 되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리틀 소몽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같이 읽을 수만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뭔가 그 어펙션이 커요. 이 일리치가. 아.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가 학교 제도가 오히려 뭐 인간을 체계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게임이라고? 뭐 하여간 예. 뭐 병원이 병을 만든다고? 뭐 인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요. 뭐 젠더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었죠. 뭐 막 그 버클리에 있는 페미니스트 다 들고 일어나 갖고는 일리치랑 한판 뜨자고 하여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인제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리치 책이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거는 인제 그 독특해서 그래요, 독특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그 계보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락에 그 본방사수를 했었는데 무명 가수전. 예. 그거 제가 이제 본방사수를 했는데 거기 30 호인지 무슨 그러니까 이승윤 31호입니다. 31호. 스무개. 네네. 그러니까 거기 그 중간인가 한번 그 유희열이 그 뭐야 치키치키 뱅뱅인가 해 갖고 한 다음에 "넌 뭐니? 넌 누구니?" 예. 그 족보가 없는 음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음악 이렇게 하다 보면 인제 족보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선수끼리 보면 왜 이렇게 강호에 무공하다 보면 쟤 무슨 무공파다 뭐 쟤 스승이 누구다 금방 알잖아요, 권법을 보면. 어디서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음악할 때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족보가 뭐지?' 막 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치는 족보가 없어요. 푸코는 족보가 있어요. 깡귤렘 뭐 하여간 뭐 이게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과학주의적 인식론의 계보가 그 속에 있어요. 들레즈 당연히 다 계보가 있다고요. 프랑스 철학의 계보 속에서 푸코도 있고 들레즈도 있는 건데 이반 일리치가 무슨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이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인제 교회학, 의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과 또 인제 그 로마 캐톨릭 제도 교회의 그 어떤 관료주의 이런 것에 대한 경험 예. 그리고 빛나는 지성 원래 갖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그리고 엄청난 독서를 하고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연역적으로 사고를 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인제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인제 이런 인문 공간 뭐 문탁 네트워크라거나 인문공간 세종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같이 어떤 뭐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막 써제낀 거잖아요. 특히 이 전반부 책은 팜플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팜플렛의 형식 그러니까 수미 일관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 그리고 족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플라스틱 그 낱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예 뭐 그런 단어들을 이제 기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향 때문에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 이 이반 일리치 본책으로 하시면 제일 얇은 책이 좋아요. 뭐죠? '누가 나를 쓸모없게 하는가.'라거나 인제 이런 책이 좋고요. 그리고 번역들도 그동안에는 별로 안 좋았고요. 이게 그리고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저도 번역이 너무 나빠서 영어본으로도 막 대조하고 이랬는데 그 영어본도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순조롭게 쓰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게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이효리가 읽어 갖고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어. 그리고 뭐 인제 이번에 재책 나왔으니까 이런 거 입문서로 드려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이반 일리치의 어떤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최근에 저는 이반 일리치가 썼던 개념 중에 인제 반성장? 인제 반성장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반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이제 이반 일치가 말하는 성장이 성장, 발전, 개발 이런 거랑 같은 거잖아요. 연관 develop 이란 말이에요. development를 성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개발이라고, 뭐 우리가 경제 개발할 때 이거 다 개발이거든. development거든요. 그리고 뭐 개발, 발전, 예, 발전도 developmen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사회는 development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다라고 인제 이반 일치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의 사회로 번역된 걸로 인제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인제 그 전에는 "성장을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번역의 제목이 원래는 인제 Tools for Conviviality인데, 공생을 위한 도구인데, 그런데 제가 인제 반성장이, 저는 그냥 우리 사회가 막 이런 경제 개발하고 물질 문명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상품 막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만, 그냥 근대 산업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개인한테도 혹은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도 성장의 욕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보존의 욕망, 성장의 욕망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나도 인제 아까 그 제가 그 기현쌤 이야기하실 때 이제 '촉발받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내가 자꾸 뭔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학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인간을 성장시킨다.'라는 게 뭐지? 이게? 예. 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성장했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용어로 쓰면 뭐 꼭 나쁜 것도 아닌데, 뭔가 나를 고정시키고 이 위에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책이든 지식이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돼요. 예. 문탁도 근데 이반 일리치는 CIDOC라고 하는 공동체를 꾸려서 거기서 인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딱 10년 만에 그걸 딱 깼잖아요. 저는 내부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파전 사건 같은 것도 없었는데 스스로 이거를, 예, 이거를 인제 "우리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고 3 년에 걸쳐서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예, 그러니까 막 다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 멕시코로 왔었던 남미의 각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차비가 드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그거를 인제 돈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나누고 마치 축제처럼 해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이, 예, 더 이상 우리는 인제 '이거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을 축제처럼 끝낼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반성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예. 이건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 우리가 뭔가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 우주의 먼지같이 되는 걸 바라는, 거의 노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게 소멸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인데 우리가 정말 늙어도 이게 그 작아지려고 하는, 예, 반성장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질 수 있구나. 나는 점점 풍화되어야지.' 예.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동양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라거나 적어도 부처님 정도나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일리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제 어느 날 자기가 인제 정말 주크박스가 된 것 같고 인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제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반성장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놀라움이었어요. 그래서 아 계속 뭔가 우리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자기 자신에게도 반성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반 일리치가 저한테 줬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기현 쌤이 이제 주부였는데 이게 인제 그 이제 주부들의 공부 공동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약간 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도 제가 주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요 너머에서는 이게 제가 아까 되게 석박사 과정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이미 결혼하거나 인제 결혼을 막 하거나 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수요 너머에서 그건 제가 수요 너머가 아니고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에서도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여자들 결혼 다 하고 나이가 되면 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그 인제 우리가 대학원에서 만나거나 수요 너머에서 만났을 때 주부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문탁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부에 열망을 갖고 오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주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저의 초기의 고민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게? 예. 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체의 어펙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잘 키워야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요. 그거는 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거를. 그걸 하지 말자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저도 뭐 완전히 제가 거의 앞치마와 한몸이 될 정도로 가사 노동 많이 하면서 오만이를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죠? 왜 공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수요 너머와 다른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도대체 뭘까? 이런 마을 인문학에서의 공부가 뭘까? 평범한 생활인데 대중지성의 공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중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이 대중인 채로 지식을 생산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이기도 하냐면요. 우리는 회사원인 채로 주부인 채로 공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생산할 수 있다는 건데 새로운 지성을.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주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게 원래 제가 공부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 원래 랑시에르의 이제 정치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인제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와 통치를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회를 구획을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청년이고 예.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고 하지만 비정규직인데 뭐 어떻게 뭐 임금을 줄 것인가 뭐 청년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정치는 그 몫이라고 하거든요, 자리. 새로운 정치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게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랑시에르 정치학에서 가져와서 그럼 공부가 도대체 뭐지? 공부는 사회가 부여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예.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도 챙겨야 하고 이런 건데 주부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는 자격증 공부가 아니고 인문학 공부를 하려고 해. 이렇게 해도 진짜 공부가 안 느세요. 그거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그러시는 분들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뭘 못하시냐면요. 정체성에서 떠나는 걸 잘 못하세요, 이게. 예. 근데 그것도 막 '떠나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료들하고 새로운 뭔가 일상의 배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탁 초창기부터 전부 다 명함을, 그러니까 명함을 만들라고 했어요. "명함에다가 이름을 다 만들어서 써 넣어라." 아 제가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박아서 우리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뭐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우리도 미니 학교 같은 걸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주권 없는 학교라고 하는 활동 단위도 만들고 그분들에게 마을 교사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이반 일리치처럼 삶을 새롭게 생산하는 게 기존에 뻔한 게 기존에 인제 뭐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 과장이냐 대리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하이어라키라고요. 대리는 과장 되고 싶어 하고 과장 부장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 트랙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내가 패션 업계에 종사한다. 그러면 더 뭐 명품 입어야 할 거고 44 사이즈 되어야 할 거고 무슨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그러지 66 그러면 막 무시당하는 거야. 패션 업계에서 있을 수 없어 이게. 예. 그런데 이제 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트랙 바깥으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순간 내가 내 공부와 내 에너지와 내 활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뭐가 없으면 전부 다 문탁 나가서 뭐 이렇게 써야 되면 다 문탁 네트워크 대표라고 하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아니면 문탁 네트워크 선임 연구원 뭐 문탁 네트워크 무슨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갖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이반 일리치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세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마을 교사 사람들이 모르죠 마을 교사가 뭔지. 예. 모르는 걸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처음에는 마을 교사에 대해서 우리도 잘 설명 못 해. 예.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하지만 인제 그런 새로운 종류의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전 평론가 곰 선생님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거 왜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곰 선생만 가져요.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다 갖자고요, 이게. 예. 뭐를 가지면 돼요. 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금숙 씨라고 무슨 환경 쪽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저는 그분이 경향신문인가 칼럼을 쓰시는데 글을 잘 쓰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잘하잖아요. "쓰레기를 줍는다." 이게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언제 세상이 바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덕질한다고 생각한대요, 덕질. 자기네는 쓰레기 덕후야. 완전 예 멋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덕후야. 근데 나는 BTS 덕후가 아니고 나는 쓰레기와 관련된 덕후야. 나는 뭔가 이런 식의 미시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활동도 예전처럼 무슨 막 노동운동 뭐 무슨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고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그런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 다음에 삶의 배치를 바꾸고 결국
공부를 해서 뭔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던 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건 내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거. 동선을 바꾸는 것. 내가 쓰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 예. 뭐, 무슨 옷 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레즈 읽으니까 뭐 읽어야 돼요? 베르구송 읽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여간 욕망이 그렇게 투여가 되는데 어느 순간 또 깨닫죠.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그냥 쓸데없는 지식만 머리에 꽉 차겠다. 이러고 내가 뭐 하겠니? 아,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나 요즘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나 지식인 맞아? 하여간 그런데 그걸 누구랑 같이 해? 반면 교사가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문공간 세종에서.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내가 어떤 알메 파토스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고,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만큼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예.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옷 사고, 어디 가서 뭐 이제 막 이렇게 그 기존의 것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막 하면 뭐예요? 내가 계속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친구 없이는 안 돼. 혼자서는 안 돼. 예. 그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일리치나 선생님께서 문제의식을 잡는 게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일리치도, 분수령을, 이런 지점에서 뭔가 반생산성이 있다, 이런 지점과, 쌤도, 문탁이라는 규모가, 뭔가 다시 이것을 이게 너무 넓혀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넓히는 데만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붙여서 뭔가 불만으로 오셔서 와서 그런 건지. 근데 그런 한편으로도 또 뭔가 앞에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뭐, 내가 나태해서 그런 건 아닌 걸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자각을 하시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촉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촉이 좋으려면요. 그게 무슨 제가 뭐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별 딴짓을 잘 안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문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문탁하고 저하고 외연이 같다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 모시기 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문탁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칸트를 읽든 뭐 동의보감을 읽든 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문탁 생활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되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욕망이 별로 없고 이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촉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표정도 좀 안 좋고 어디서 무슨 뭐가 좀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계속 이제 자꾸 화가 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했는데 왜 저러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활기가 좀 떨어진 것 같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그 현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문탁이 현장이었고, 현장성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현장이 되면 이게 그런데 이제 다영쌤처럼 그래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건 혼자서는 파악 못해요. 혼자서는 파악 못해요. 그거는 계속 사람들하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러는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진단이 다 다르고, 그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많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이거를 또 수습해서 더 잘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초심을 생각해라. 발심은 늘 초발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내가 여기 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많이 내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현장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성에서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징후들, 이제 현장성이 있으면 징후적 독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징후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징후가 감지된다라는 건데, 그 징후적 독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 이게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얘기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럼 뭐 또 다시 해야지 뭐. 작게.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나영쌤 표정이. 아니. 근데 현장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듣고 싶어요. 현장성이, 되게 현장, 오선미 선생님 얘기 좀 해. 그냥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그냥 그런 현장이에요. 내가 그냥 삶을 투여하는 곳,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내가, 갑자기 다은쌤이 현장성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쌈박하게 잘 대답 못했구나. 이런 자의식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설명하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부라고 하는 신체 어펙션을 느끼는 건 문탁에 와도 이게 문탁이 이 사람의 삶 현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부고 가정이 현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체적 어펙션으로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에너지를, 욕망의 방향 벡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저 사람의 관심이 뭐고, 저 사람이 어디에 욕망이 있는지 그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그거를 까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탁에서도 어떤 분은 실제 뭐가 있잖아요. 자기가 밥벌이 때문에, 뭐 무슨 학원을 가야 된다라, 학원 강사를 해야 된다거나 가회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래서 뭐 일주일에 3일을 못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에 문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한테 문탁 네트워크가 삶의 현장이 되는지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가 놀렸는데 밤에 혼자 나와 그분이 우리가 자느리 화장품이라고 안에 거기서 했는데 그때 거기서 뭐 우리가 예 그 처음에는 1-2치 약국 생기기 전에는 쌍화탕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밤에 혼자 나와 갖고는 쌍화탕 다리고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꾸준히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리고 자기가 이 속에서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여건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해야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매일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아요. 알게 돼요. 그 욕망의 벡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실제로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제 시간도 많이 쓰고 거기에 늘 있었고 그렇게 됐지만 늘 있지 못하는 분도 그냥 알아요. 문탁이 중요한 일은 저 사람하고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세미나를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뭔가 '주부의 신체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강평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강평 선생님이 그 직장이 매우 이렇게 좀 고되고 오래 근무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어디 나가서 입문세 총무라는 게 그 네임이 더 좋다. 그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네. 입문세 나는 예. 그리고 아, 예, 정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유튜브 또 책으로만 뵙다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일리치 책을 읽으면서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 속 단위에서는 이제 직업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또 이제 좋은 업무 고과도 받아야 되고 또 집도 이제 지금 빌라 사는데 아파트로 가고 싶고 뭔가 더 이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있는데 일리치 책을 읽으면은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도 그럼 이렇게 좀 일리치적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걸 또 남들한테 설득할 수 내가 있을까? 그런 정도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삶의 단위에서 일리치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고민도 많이 되고 힘이 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약간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저도 너무 잘 읽었고요. 저도 사실 이반 일리치 다른 책을 무서워서 못 읽다가 선생님의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제 아는 분들한테 "이반 일리치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 책은 너무나 쉽게 읽힌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초심자에게 권할 때 '아, 너무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고요. 네, 오늘 저도 궁금한 것들이 강평선 쌤처럼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혼란함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쪼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 공부 우리 계속하다 보면 또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